이번에는 의문 관계사로 다루고 있는 I를 살펴봅니다. I는 일반적으로 이유나 까닭을 알고자 할 때 선택 하지만 I가 사용될 때 작용하는 역할 기능과 개념이 대표적 우리말 해석인 유해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또 접속사인 관계대명사로의 작용은 문법적 이해가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I의 역할명을 반전실정으로 규정해 다루겠습니다. 여기서의 반전은 예상과는 달리 전개된 사건들이고요. 실정은 실제로 드러난 정황입니다. WH 의문사의 하나인 Y는 어떤 역할 기능으로 화자의 선택을 받는 것일까요? 예문 1의 I 표현은 should it not be를 생략한 표현형으로 볼 수도 있고 예문 2처럼 I가 단독으로 보어에 쓰여 온전히 기능하는 것을 보면 대명사로의 자질 또한 충분함을 말해줍니다. 또 예문 3 표현을 분석할 때 더 리즌과 I의 의미가 중의적이라 선택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렇다면 발화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생략하는 것일까요? 예문 3, 4, 5 구문 모두 같은 의미로 인지해도 된다면 I가 기능하는 접속 관계에서 볼 때 똑같은 접속사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문 6처럼 I don't로 시작하는 표현들에서 왜 하지 않느냐는 의문문으로 보다는 하지 않겠냐 하는 게 어떠냐라는 권유문으로 주로 사용되는 현상들을 분석해보고 I의 기능적 역할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에서의 Y에는 우리말 의문사로의 왜가 가장 적절히 대응되는데 이 어휘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의문시하고 있음을 표현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대수로 지정된 대상이나 상황이 있고 그것이 왜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한 까닭을 묻고자 Y가 쓰였는데 분석을 위해 이 의문문을 도치해 보겠습니다. 본문 1 표현을 평서문화한 예시 1에서 보면 대수로 단정된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is에 의해 분간될 유형으로 선언되었고 그 선언을 구체화해 주어야 하는 통사적 위치 보어부에는 I가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시 1 표현형의 보어 위치에서 I는 대시 곧 알고자 하는 의문이라고 서술해주는 꼴이므로 본문 1은 바로 이 알고자함이 핵심어인 셈입니다. 예문 2와 4에서의 Y에 의한 알고자함은 비코즈로 대답한 3과 5 표현의 어구나열 전체가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Y는 대화의 내용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근거나 조건을 알고자 함으로 물을 수 있는 어휘자질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문 2 같은 질문에는 비코즈로 대답되었을 때가 가장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까닭을 물었고 그 이유를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화문 1과 2는 얼룩이 재킷에 묻게 된 의문 Y에 대해 근거를 들어 비코즈로 대답한 경우이지만 예문 3 표현을 어휘나열 순서대로 직역해보면 비코즈로 대답되어야 할 것만 같은데 예문 3은 화자의 발화 의도에 맞게 의역되어 있고 비코즈로의 해명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I가 예문 1의 경우처럼 이유를 드러내는 어휘라면 예문 3의 대답 또한 해명성 어휘가 이끄는 구문이 나타나야 하는데 상대의 대답을 보면 이유를 물으려고 I를 말한 것이 아니라 동행하자고 권유를 하는 것이라서 대답의 방식이 달리 표현되었습니다. 함께 가고자 하는 권유 상황은 어떤 근거에서나 조건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논리적 제약이 전제되는 것도 있을 수 없으므로 어휘 순서에 따라 우리말로 직역해보면 예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느냐가 되고 이 표현을 달리 생각하면 함께 가도 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문 3에서와 같은 의역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I의 역할 기능은 나타난 상황을 전제로 그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반전된 것임을 드러내주는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문 4의 해석을 보면 택시를 탈 수 없게 된 상황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불평이 화자의 내면에 있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반대의 실상황 앞에서의 불평이기 때문에 I는 기대치에 반하는 상반된 실정을 전제로 발화되는 셈입니다. 화자가 어딘가를 가자고 권유했을 때 상대가 I not으로 대응하면
기꺼이 동의하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도 예 안 가겠냐, 즉 안 갈 이유가 없다는 반어임을 표현적 정보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낫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은 함께 가자고 권유하는 화자가 보기에는 청자인 자기가 안 갈 것으로 보고하는 말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이러한 반어적 표현을 선택했을 것이므로 이런 표현 또한 기대치에 반하는 상반된 실정을 전제로 발화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예문 1과 2에서의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권유가 아니라 가지 않으려는 의향에 따른 반응 표현입니다. 예문 1과 2 표현은 권유가 뒤바뀐 대화로 본문 3과는 달리 아이낫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권유하는 꼴입니다. 이 대화에서도 Y는 앞에서 드러낸 오엉트로의 부정적 상황을 기대치에 상반된 실정으로 인식한 화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그와 같은 부정적 결정을 되돌려도 되지 않느냐는 반어적 표현으로 권유가 나타난 셈입니다. 그러면 I가 내포한 이러한 반어적 상반 표현 기능이 다음 본문에 쓰인 이른바 관계부사적 표현에서도 작용하는 것일까요? 본문 4 표현을 분석할 때 더 리즌의 쓰임을 선택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더 리즌을 생략한다고 해도 의미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데서 기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략 전후가 정말 의미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사전이나 문법서들에 따르면 다음 생략형 구문 형태를 연관지으며 더 리즌과 Y가 선택적으로 생략된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문 2의 구문 구조는 예문 1에서 더 리즌이 생략된 것이고 예문 3 구조로의 표현은 I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생략의 여부까지도 표현적 뉘앙스가 있기 마련인 언어 현상에서 서로 다른 기능어가 보여주는 표현의 차이를 변별해두는 것이 타당한 문법 분석일 수 있습니다. 이 구문들에서 서로의 통사적 수식 관계와 수식에 관여된 역할 기능들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예문 1에서 리즌을 수식한 더의 역할 기능은 대상을 독자적인 유형이 되게 해주는데 더가 관형 수식을 하면 리즌이 독자적인 것이 되는 것은 I에 의해 상반된 실정으로 선언된 I came here가 더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즌과 Y는 유사성이 없는 서로 다른 기능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 수식에 따르면 대시 무엇을 전제로 하는 주어인지 몰라도 is 이하에서 드러내고자 한 것은 기대치 않은 상반된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더 리즌이 생략된 예문 2의 경우는 I 자체가 that is의 구체화 자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I에 의해서 선언된 내용 그 자체가 기대치 않은 상반된 실정이고 그것이 곧 that으로 지정한 기대치 않은 상반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예문 1과 2에서의 표현적 차이는 즉 is에 의해 분간되는 유형의 어떠함은 상반된 실정이 나타난 이유와 상반된 실정 자체가 됩니다. 또 I가 생략된 예문 3 표현을 보면 무지정 보문소에 의해 설정만 된 상황이 더에 관용되므로 설정에서 드러낸 유형의 어떠함 자체가 그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예문 3에서 is의 대상인 보어부 서술 내용은 I가 오지 않았어야 했다는 식의 상반현상은 없고 I가 왔다는 단순 사실만 드러냅니다. 이 현상에 따르면 이런 생략관계에 있게 되는 표현에서는 더 리즌과 Y가 의미적으로 유사하고 중의적이기 때문에 수의적으로 선택을 받아 생략될 수도 있다는 식의 분석은 하지 않는 것이 문법적이게 됩니다. 다음 본문에서 이 관계 현상을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본문 5 표현에서도 Y는 더의 수식 자료로 선언된 상반된 실정 구문을 이끌고 있습니다. I가 발화되지 않은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문 1에서는 I를 발화해서 상반된 실정이 나타난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떠날 이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예문 2의 경우 I를 발화하지 않음으로 해서 떠날 만한 이유가 있었음이 전제된 표현이 됩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만이 더의 수식으로 관용되는 것이므로 서로는 뚜렷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인 대시 쓰였을 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더에 담겨 관용되는 수식 내용에 따라 의미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예문 3 표현에서의 관계대명사 that은 어떤 실상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상황을 단정해줍니다. 그 단정 수식으로 인해서 예문 3의 경우는 더 리즌이 분명하게 그랬던 이유로 주어가 된 것이고, 예문 1의 경우는 더 리즌이 I에 의한 관계 선언에 따라 유아하게 그랬던 이유로 주어가 된 것이므로 서로는 분명한 의미 차이로 인지되어야 합니다. I가 화자의 표현 의도에 의해 선택되어질 때 전제적으로 작용하는 상반된 실정은 그것이 기대치와는 다른 것임을 암시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와 같은 현상은 본문에서처럼 I를 감탄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감이 전제로 작용했을 상황에서 선택바로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문 1 표현도 유를 본 화자가 그가 아는 사람일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말하는 감탄입니다. 지금까지의 구문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I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째, I는 알고자 함을 드러내주는 의문어입니다. 둘째, I의 선언은 기대치와는 달리 나타난 실정이 반전된 것임이 암시됩니다. 셋째, I가 지정하는 상황은 의문의 여지가 남은 상반된 실정입니다. 이제는 도출한 Y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반전 실정을 표현해주는 I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